전기차의 브랜드 리더, 전기차 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테슬라. 그런 테슬라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폭 줄어든 보조금으로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와 가격 면에서 직접 비교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현대 기아차의 관련 기술력이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으로 시장에서의 일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슬라에선 앞서 공개한 모델 3에 이어 SUV 버전인 모델 Y를 론칭하였는데요.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사활을 걸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현재 상황에 테슬라와 모델 Y는 앞으로도 리더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현재 테슬라 모델 3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의 비교 의견도 함께 준비했으니 모델 3와 모델 Y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터매거진 포커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은혜롭습니다. 먼저 시승차 스펙입니다. 모델 Y의 배터리는 82kW의 용량으로 자동 1단 변속기와 조합, 최고 출력 384마력, 최대 토크 51.2를 발휘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이며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외장 컬러는 미드나잇 실버, 내장은 올블랙이 적용된 롱레인지 트림입니다. 모델 Y의 차폭은 1921mm, 차고는 1624mm, 길이는 4750mm, 휠베이스는 2890mm이며 25540R 20인치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모델 Y는 조약돌 같은 디자인의 모델 3를 한껏 부풀린 형상으로 출중한 성능과는 다른 통통하고 볼륨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SUV 모델답게 차체의 높이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벨트 라인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요. 덕분에 승객이 탑승하는 그린하우스는 크고 넓어 보입니다. B필러와 프론트 휀더에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숨겨놓았습니다. 태나게 눈에 띄거나 거슬리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처리해 보기 좋습니다. 이전 테슬라 차량들에서 늘 지적된 문제인 단차 문제는 많이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차의 몇몇 부분은 여전히 단차가 있었습니다.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중요시하고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다 라는 테슬라를 대변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바람개비 같은 10개의 스포크를 가진 20인치 휠은 무광 블랙으로 멋스럽고 외장 컬러와 잘 어울리며 역동적 디자인 덕분에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인테리어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 기능에 필요한 작동을 거의 모두 터치스크린 조작으로 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과 디테일한 설정까지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통합한 것이 인상적인데 무엇보다 커다란 화면 덕분에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아주 편합니다. 반응도 빠르고 전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아이코닉한 UI는 여전히 스마트하고요. 다만 업데이트 지원이 늦어서인지 현재 도로 제한 속도가 달랐고 복잡한 국내 도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능인 차선 안내 정보가 없는 것은 테슬라답지 않은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웹서핑,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게임도 가능합니다. 접속과 실행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접속 이후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으며 이 역시 큰 화면이 주는 시원함이 장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2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는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 핸드폰 거치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 충전이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과 2열에 USB Type-C 포트를 각각 2개씩 마련하여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 확장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내 특이점이라면 잘 숨겨진 송풍구입니다. 모델 3와 마찬가지로 모델 Y도 히든 타입 송풍구라서 조작 역시 디스플레이로 가능한데요. 기존 다른 자동차들에서 볼 수 없던 방식이라 당황스럽지만 처음 만져보는 사람도 한 번만 만져보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매우 신선하였습니다. 이런 공간감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크래시패드 쪽이 되게 넓은데 낮아서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또 더 이렇게 쾌적한 시야를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계기판이 없으니까 네, 계기판이 이 없고. 모니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네.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금방 또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탁 트여 있어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숨겨진 송풍구와 통합된 15인치 디스플레이 덕분에 대시보드가 낮고 광활해져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등 매끈한 디자인이 주는 미니멀리즘은 테슬라의 큰 강점이지만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의 내부 인테리어, 마감 소재에 비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의 보조금 지원이 약해질 때는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예상됩니다. 지금 천장이 완전 통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개방감도 실내를 조금만 높여도 개방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뒷자리에 있으면 이런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을 거고 개방감도 있고 확실히 헤드룸도 엄청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개방감을 만끽하는 대신에 네. 이제 여름에는 정수리가 탄다. 동호회 분들 네. 말씀으로는 뭐 네. 탈모 예약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테슬라의 개방감은 탁월합니다. 윈도우의 크기가 크고 완전한 통유리인 루프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이 아주 좋지만 별도의 실드 커버가 없기 때문에 한여름엔 머리가 익는다 라는 단열의 문제점은 꽤 많은 분들이 주신 불만사항이었습니다. 모델 Y는 높이가 높아진 덕분에 타고 내리는 동작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타서 앉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2열의 레그룸은 주먹 2개가 들어가며 특히 1열 아래 발을 넣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 다리를 뻗고 있기에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드룸은 넉넉한 듯 싶지만 2열에 앉아보면 뒤통수가 천장에 닿아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빼고 앉아야 합니다. 실내를 실측해 보았습니다. 2열 방석 길이는 420, 너비는 340, 방석 전체는 1075mm, 등받이 높이는 600, 너비는 240, 헤드룸은 26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50, 길이는 360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1090, 너비는 950, 높이는 690mm였으며 2열 폴딩시는 1730m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앞 트렁크 공간 길이는 380, 너비는 750, 높이는 380mm로서 전기차만의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모델 Y는 도어 포켓, 센터 콘솔, 트렁크 아래, 트렁크 좌우 등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이는 엔진이 필요 없고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둘 수 있는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차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럭지 183의 본직이자 룸눕은 물론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성인 남성 2명까지도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2열 시트 폴딩은 전동식을 지원하지만 다시 세울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점은 기존 프리미엄 자동차와 다를 바 없지만 테슬라는 시트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전동 기어가 물려있는 상태로 판단되었는데 노약자에겐 어려움을 겪을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답게 도어도 전동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터리나 전기 계통이 제한되는 위급 상황은 어떨까요? 긴급 탈출해야 하는 사고 및 화재 상황에서 1열은 별도의 수동 손잡이를 통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열의 비상탈출 수동장치는 수납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무 커버를 들추고 플라스틱 커버를 또 제거해야 작동할 수 있는데 일반적 상황에서도 번거롭고 불편한데 비상시에서 적절한 사용이 가능할까요?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설계가 필요한 이 점은 분명한 단점이라 판단되는데 때로 매끈한 디자인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네. 와, 지금 타자마자 다리가 너무 편해. 이상한 거는 내 모델 3를 탔을 때 네. 차고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리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네. 이렇게 무릎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 쪼그려앉는 느낌이 든다 이 말씀. 살짝 네. 무릎이 좀 올라오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굳이 차가 길어지지 않고 차고가 이렇게 높아짐으로써 다리가 편하네요. 무릎도 덜 올라오고. 기분 탓인지는 수도 있지만 근데 네. 정말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뒷자리도 되게 편하잖아요.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뒷자리가 되게 편한 것 같아. 네. 지금 햇살이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햇빛이 되게 좋은 날인데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와가지고 눈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그렇죠. 전혀 받았거든요. 가끔 어떤 차를 타면은 음. 이 실내 재질 때문에 눈이 아픈 차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렇지. 얘는 확실히 편안한 모델 확실히 3 편해요. 처음 탔을 때 네. 이 반사되는 부분이 꽤 많아가지고 네.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음, 반사가 많이 되는 만큼 또 지문이 또 많이 남더라고요. 지문 흔적이. 그럼 또 관리하는 데서 좀 또 맨날 닦아야 부분이 되고. 있다. 이거 근데 고속으로 좀 달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한 좀 네. 120, 150. 아까 근데 네. 달려보고 왔을 거 아니야? 살짝 맛봤죠? 살짝 맛봤는데 딱 깔리는 느낌 정확하게 딱 받았어요. 정말. 오. 전기차의 장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이 이제 뭐 최대 토크가 음. 바로 나오니까 음. 거기서 오는 가속감이 음. 그 내연기관의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르고 음. 진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몸이 훅 앞으로 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모델 Y는 출력에 있어서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빨라도 되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속의 재미를 느낍니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최대 토크가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발휘되기 때문인데 롱레인지 모델도 이렇게 짜릿한데 퍼포먼스 모델은 얼마나 더 강력할지 쉽게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주행 모드에서 지금 스티어링 모드가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근데 컴포트로 한 상태에서도 핸들이 조금 무겁다고 했었잖아. 네네. 스포츠로 바꿔본다? 네. 확실히 더 무거워져요. 더 무거워져요? 네, 엄청 무거워져요. 근데 이 스포츠를 네. 이렇게 뭔가가 저도 항상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이렇게 자주 타는 편인데 네. 익숙해지면 오히려 안정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이런 어. 이제 고속 주행할 때는 확실히 무거운 게 안정적인 느낌이 바로 이 가속감에 어울리는 무거움이라고나 뭔가. 스티어링 휠은 꽤 무거운 편입니다. 가장 가벼운 컴포트 모드에서도 말이죠. 고속주행에서 느끼는 안정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커브길이 많거나 주차 공간이 좁아 운전 조작이 많은 국내 주행 환경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무게 중심이 낮다는 거. 차고가 높지만 무게 중심은 아래로 확실히 깔려 있어서 이런 휘청거리는 불안한 그런 느낌이 훨씬 덜해요. 일반적인 SUV보다는. 낮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차고도 그렇고 높으니까 좀 높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딱 봤을 때 그런 SUV의 일반적인 SUV의 그런 높아서 약간 출렁거리는 느낌보다는 훨씬 아래로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지금 여기 주행 모드에서 지금 스티어링 모드가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근데 컴포트로 한 상태에서도 핸들이 조금 무겁다고 했었잖아. 네네. 스포츠로 바꿔본다? 네. 확실히 더 무거워져요.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 무게중심이 낮은 편이라 핸들링은 재미있는 감각을 선사합니다.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코너를 타는 맛도 있습니다만 높은 차체의 무게중심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적당히, 급격한 코너에서는 안전운전을 권해드립니다. 이 차는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지금 모드가 홀드 모드거든요. 홀드 모드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진짜 저는 브레이크를 안 써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강하게 걸리고 심지어 정차까지 지원이 되니까 회생제동으로 이 길을 이렇게 한 바퀴 달리는 동안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네. 그냥 감속은 엑셀 페달을 좀 떼는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히 감속을 시키고 이렇게 돌고 그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모델 3를 탔을 때 홀드 모드가 걸려있는 줄은 모르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도 감속이 왜 이렇게 심하지? 처음에는 그게 이질감이 많이 들었지만 근데 나중에 드는 생각은 주행을 험하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브레이크는 거의 영구적으로 아낄 수 있겠다. 내리막인데도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니까 속도가 확실히 확 줄어들어요.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 네, 안 밟았죠. 처음에는 약간 적응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왜 이렇게 강하게 걸리지라고 느끼다가 이게 엑셀 조작만으로 이 감속의 정도를 조정하는 거를 이게
알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 뭔가 신경 쓸 게 하나 줄어들었다?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회생제동에 네. 크립, 롤, 홀드 모드가 제일 강한 거고. 그죠. 지금이 제일 강한 홀드 모드고. 그리고 나는 롤이랑 크립 모드는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크립 네. 모드는 네. 한 번은 써봤죠.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크립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정도. 맞아요. 딱 일반 내연기관차에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정도만 받고, 롤 모드는 그 두 개 중간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느낌이 애매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 주행 모드를 크립 모드로 바꾸고, 자, 가보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초기 적응 시 힘든 부분이 바로 브레이킹인데, 이는 회생제동 장치 때문입니다. 회생제동은 차가 감속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으로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즉시 회생제동 장치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감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차가 울컥이는 불편한 느낌을 전달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적응된다면 꽤 편한 기능입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줄여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생제동 장치는 크립, 롤, 홀드 세 가지 강도 설정이 있어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전기차라면 보여지는 회생제동은 다 비슷한 듯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메이커들의 기술 격차는 크며, 테슬라는 현재까지 이를 통합하는 모듈에서 가장 앞섰다 평가받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고가 이렇게 모델 3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진 탓에 그런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둘툴툴한 노면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면 소음이 감소돼서 나타나요. 모델 3에 비해서. 제가 타고 올 때도 느꼈는 게, 뭐 도로에 요철을 그렇게 만난다거나 뭐 주변에 차가 네. 지나간다거나 해도 걱정했던 것만큼, 아니면 모델 3가 뭐 그렇다고 들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소음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차이점이 있으면 엔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렇죠. 예민하게 느껴질 뿐이지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다,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는 그때 모델 3 타면서 되게 거슬렸거든요. 노면 소음. 근데 지금 딱 타자마자 바로 그런 근거가 없어도 바로 들리는 소음에만 이렇게 소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거슬리는 게 없다. 진짜 거슬리는 게 없다. 소음이. 기존 모델 3에서 크게 지적되었던 부분은 주행 소음 문제입니다. 엔진 소음이 사라져 노면 소음과 외부 소음이 더 예민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델 3에서는 하부 소음 문제에 대해 오너들의 큰 불만이 있었는데요. 모델 Y는 이를 확실히 개선시켰음을 시승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반자율 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작동해 보았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및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차선에 맞춰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다른 브랜드들의 차량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식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반자율 주행과 비교하면 기능적 구분과 명칭이 다를 뿐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달리고, 코너링하고, 멈추는 차량 제어를 위한 ECU와 MCU의 통합 전자 제어 플랫폼 기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테슬라만의 고성능 컴퓨팅 능력은 운전 중 조작에 대한 반응과 그로 인한 신뢰성으로 이어져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의 주행 감성을 전해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정수를 보여주는 오토파일럿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능은 FSD라고 부르는 추가 기능인데, 시승차에는 FSD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로까지의 자율주행 등은 경험해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분명 매력적인 자동차입니다. 특유의 예쁜 디자인은 물론 롱레인지 모델은 충분한 퍼포먼스와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고, 여기에 넉넉한 수납 공간과 사용자 경험, 즉 UX의 측면에서도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테슬라의 강점은 기존 자동차 브랜드와는 태생부터 다른 강력한 통합 전자 제어 플랫폼과 빠른 컴퓨팅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 IT 파워로 무장한 현대 기아차의 무시할 수 없는 도전과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 생태계의 강자들과도 직접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오직 테슬라만이 가졌던 기술이 마케팅 기법으로 평준화, 무력화될 때 자동차로서 부실했던 전통적 디테일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잠식할 것은 예견된 일이어서 이에 대한 테슬라의 대응에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더욱 재밌어지리라 판단합니다. 모토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